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최 처장은 과거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을 비판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무능하다 이렇게 폄하하는 등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최 처장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권 내에 이른바 친문계가 또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임명 후에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나온 최 처장이 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른바 모르쇠 답변을 한 거, 이게 또 야당의 비판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후 처음으로 이 국회 법사위에 참석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앞서 최 처장은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과 또 문재인 정부 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상황이었고요. 이를 의식한 듯 이 법사위 참석하기 전에요, 이 자신의 SNS에 과거 자신의 글로 이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단 박 전 시장 관련 논란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사위에서 최 처장은요, 이 야당 측의 추궁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이 당시 자신이 어떤 글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직접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게 신문에 난 거는 제가 봤습니다.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저에게 알려줘서 제 SNS에다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거는 네. 그건 사실로 인정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얘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일관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과는 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걸 사과를 한다? 이러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최 처장 몇 주째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요. TV와 신문을 보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당 더 큰 반발을 부른 겁니다. 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죠. 정무적 감각과 판단 능력도 있어야 하는 정무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 처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청문회를 못 봐서 내용을 모른다.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무책임하다는 지적엔 죄송하다고 답했는데요. 어제 최 처장의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죠. 강선우 후보자님은 강요로서 적합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평소 소신에 비춰봤을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아니 청문회를 보지 않더라도 부자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사회 현안을 어떻게 알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최 처장은요, 아시다시피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주장을 거침없이 펼쳐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심과 여론의 전달 통로이고요, 또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통로죠. 바로 TV도 신문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또 전국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야당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또한 최 처장은 인사객관성 담보 방안과 관련한 질의엔 사견임을 전제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을 인사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유능한 과거 실적이나 성과 여부는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게 좋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최 차장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왜 하느냐고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최동석 처장은요,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뿐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또 최 차장이 문 전 대통령을 국민 고통의 원천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입니다.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였었는데요. 이 당시 최 차장은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대해 멍청한 기준이라면서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이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어서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이런 최 차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권 안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 출신 친문계 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일각에선 여권 내 반발로 자진 사퇴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사례를 들어 제2의 강준욱이란 말도 나온다는데요. 관련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을 비판했던 최 차장의 발언과 어제 법사위에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합니까?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도덕성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공개적인 아닌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이 과연 유능한 과거의 실적이 있었느냐, 성과를 냈었느냐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다른 건 몰라도요, 기고라든지 또 SNS에 올린 글, 또 유튜브 등을 통한 공개 발언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또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물들 대부분 과거의 저술이나 기고, 또 공개적 발언이나 주장 때문에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권 안에서조차도 정부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알리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 또 이렇게 우겼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됐을 뿐이란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측근 그룹이죠. 이른바 성남 경기라인이 주축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실세 중에 실세거든요. 지금 성남 경기 라인 인사, 여기서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다 많이 드러났어요. 국정상황실장도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한 달 만에 사실상 경질돼서 다른 자리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강선욱 장관 후보자 논란에 이어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했죠. 특히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제 저희가 법사위 상황 보여드렸지만요, 자신의 과거에 했던 그 발언 논란,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폄하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직원이 알려줘서 알았다, 그러고서도 또 사과는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권 내부에서조차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정권자가 누군가를 이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미 나왔듯이 마음만 먹으면 SNS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인사권자에게 그 올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는 것인지, 또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인사에도 역시 일련의 그 진영 논리라든지 연줄주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그러한 그 해프닝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성남 경기 라인 있잖아요. 네. 성남 경기 라인이 주축이 돼서 인사를 하면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한 클릭 내지는 한 세력에 의해서 인사가 주도되면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노정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막상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일단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치도 그것을 두둔하고 호위하는 듯한, 이게 사실은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떠한지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초장부터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네. 거죠.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인사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은 결국 그 사람들이 핵심 측근들, 핵심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검증할 수 없을 거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 아니고 아닌지, 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앵커가 지적해 준 그 의견이 저는 뭐 100%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밀성과 보안 이런 걸 유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역대 정권에 뭐 상당히 두드러졌던 인사의 하나의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사실 모든 수석들이 인사추천위에 들어가서 누가 추천을 하든 간에 그 이 추천위의 멤버들이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일종의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또 인사의 뭐 부작용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 임명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후보의 자질을 검증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정권적인 그러니까 차원에서는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